안녕하십니까. 호주 강변 강현우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읽어볼 판결문은요. 최근에 호주를 떠들썩하게 하고 심지어 한국 뉴스에도 많이 났었던 사건이죠. 스시베이. 스시베이가 Federal Court of Australia 호주 연방법원에서 최근에 8월 5일 날 받은 판결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읽어볼 것입니다. 이 스시베이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사들 보면은 최근에 나온 기사들을 한번 볼까요? news.com.au ABC에서도 스시베이의 주인이 15.3 million 1,500만 불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 이민자들 일하는 고용인들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악용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뜨고요. 스시베이 여기저기 이제 많았었던 식당이기는 한데 라고 얘기를 하고 1,500만 불이면은 얼마죠? 130억? 140억?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CEO로 있었던 신이정 씨, 레베카 신이라고도 하고 호주 교민사회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분이세요. 이분의 남편도 여기서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고 건물도 소유하고 이런저런 한우일보도 가지고 있었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셨었던 분인데 내용 보시면은 4개의 회사가 163명의 고용인들에게 약 65만 불 정도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지불을 하지 않았었고 피해액이 47불에서 8만 3천 불까지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있죠. 스시베이. 지금은 스시베이 망했어요. 스시베이는 이미 이제 이 리퀴데이션에 들어갔고 파산에 들어갔고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이런 재판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 이 기사도 보면은 Collapse Sushibae Group 이건 뭐냐면 이미 이제 망한 스시베이 그룹이 15.3 million 달러 파인을 받았다. 호주의 체인, 이거는 레코드 파인. 레코드 파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가장 컸다라는 얘기죠. 이렇게까지 크게 이제 벌금을 받은 데는 없었다라는 얘기고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상 가장 큰 벌금형을 맞았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죠. 조선일보, 한국 조선일보까지 나왔죠. 여기 보면 138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었다. 호주에서 한국식으로 급여 떼먹은 초밥집 100억 벌금 국제망신. 이건 되게 자극적으로 기사를 썼네요. 한겨레인가요? 네, 맞아요. 한국식으로 급여 떼먹은 초밥집 맞죠? 100억. 이거 참 이 국가적으로 이제 창피한 일이기는 합니다. 연합뉴스 한국계 소유식당 138억 원 벌금형, 임금체불 이런 얘기들. 네, 과연 그러면은 왜 이렇게까지 됐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제 벌금형을 받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항상 가장 많이 걱정을 하는 것은 나는 어떻게 되나?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나? 이런 부분에 걱정이 상당히 많죠. 왜냐면은 이렇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체불을 하고 수당 같은 거 주지 않고 이 수임 고용 계약서 같은 거 쓰지 않는 이런 식당들이나 회사가 과연 스시베이 하나만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대부분의 식당들은 사실 이렇게 운영을 할 텐데 이렇게 제대로 주지를 않는 경우도 대부분이고 그리고 심지어 그 고용인 자체도 본인이 현금을 받는 거를 원하고 이렇게 제대로 받는 거를 원치 않는 경우도 또 많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코로나 때를 지나면서 사실 직원을 구하기가 좀 어려워지면서 직원들한테 많이 맞춰주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제대로 주고 이렇게 이제 많이 변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워킹 홀리데이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또 다시 이러한 행태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왜 스시베이는 이렇게 벌금 폭탄을 맞았을까? 괘씸죄에 걸린 거죠. 말 그대로 괘씸죄에 걸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페어워크 옴부드맨이라는 곳, 페어워크라는 그 조직 자체는 얘네가 직접적으로 자기네가 뭔가 벌금을 매기거나 처벌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파워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페어워크 옴부드맨은 일반적으로 중재를 하고 중재를 통해서 이 고용인과 고용주 사이에서 어느 정도로 이제 해결을 보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렇게 큰 사건이 있거나 뭔가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페어워크 자체에서 소송을 걸어서 이런 식으로 판결을 받아버리는 거죠. 큰 식당들이 히로스시도 이런 식으로 한번 페어워크에서 맞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저 시티에 있는 뭐 말레이시안 음식점 유명한데도 거기서도 이렇게 맞은 적이 있고요.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지고 이제 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이슈를 삼게 되고 이러면은 가끔씩 이제 페어워크에서 본때를 보여주고 자기네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끝까지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판결문에서도 내용을 좀 읽어보겠지만 스시베이 같은 경우는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도 경고를 받았고 심지어 그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라고 이 레베카 회장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일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오고 아주 이제 뭐 법원이나 페어워크를 무시를 하는 그런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끝까지 진행을 한 거죠. 페어워크 입장에서도 사실 이렇게 벌금 다 이렇게 때리고 해봤자 이거 못 받아요. 왜냐면 이 회사들 여기서도 보시면 스시베이 PTY Limited in liquidation 이미 파산 중이에요. 파산한 회사를 상대로 벌금을 매겨봤자 못 받잖아요. 돈은 받지도 못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호사 비용이랑 돈을 다 들여갖고 재판을 끝까지 강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5개의 이제 리스폰던트 피고가 있어요. 5개의 피고가 있는데 다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회사고요. 이 fifth 리스폰던트 5번째는 신희정 씨 개인이에요. 보면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참석을 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fifth respondent 신희정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변호사가 없이 이 재판을 진행을 했다라는 얘기죠. 보시면은 뭐 court orders that 판결문 처음에 이제 딱 그 정리를 해서 나오죠. 첫 번째 first respondent는 첫 번째 회사는 3.2 million 28억 뭐 이 정도 되는 것이고 second respondent 5.8 million third respondent 2.4 million fourth respondent 2.3 million fifth respondent 1.6 million 이게 이제 중요해요. 5번째 respondent 같은 경우는 개인이잖아요. 개인한테조차도 벌금형을 내려버린 거죠. 벌금을 줬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4개의 회사 같은 경우는 어차피 파산을 하기 때문에 벌금을 받더라도 안 내면 끝이에요. 이미 리퀴데이션 들어갔고 거기에 리퀴데이션 하면서 이 자산이나 뭐 이런 거 돌려갖고 뭐 어떻게 낼 수 있으면 내고 안 내면 안 내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판결에서도 나왔었던 일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벌금을 이 미지불된 고용인들한테 사용을 해도 된다라고까지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리퀴데이션이라는 거는 파산을 했으니 뭐 회사에서 자산이 남아있거나 뭐가 있지 않으면은 사실 받을 수 있는 게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가 뭐 얼만큼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큰 거는 5번째 신희정 개인이 160만 불의 페널티를 내라 라고 했다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죠. 이 5번째 리스폰던트가 돈을 내면은 이 돈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지불을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아는 거예요. 요 4개는 못 받을 거다. 근데 요 5번째는 개인 파산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한테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이 뭐 자산이 아마도 있을 거예요. 자기 명의로 얼마나 해놨을지는 모르겠으나 뭐 건물도 있었고 집도 있었고 뭐 이러니까 근데 뭐 딴 사람 이름으로 다 돌려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분 남편도 마찬가지여가지고 사실 이런 것들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산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 돈을 가지고서 내라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reason for judgment 이 판결에 대한 이유가 이제 나오죠. 이유에 대해서도 뭐 간단히 볼게요. 처음에 시작이 이래요. This is yet another case of exploitation of immigrant workers and a shameless but ultimately unsuccessful attempt to conceal it. 와, 시작 자체가 강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건은 이런 이민자들을 악용하고 이 창피하지도 않게 shameless 이런 뭐 창피함도 모르면서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한 숨기는 거를 성공하지 못한 케이스다. 이 사건은 이 4개의 회사들과 그 다음에 여기에 CEO 이희정, 레베카 신이정이라는 사람 이 회사들은 이미 이제 리퀴데이션에 들어가 있고 스시베이 그룹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신이정이라는 사람에 대한 사건이다 라는 거죠. 이미 올해 초에 피고가 여러 가지 이런 민사적인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자기가 판결을 내렸고 이때 이제 판결문이 이 페어워크 옴부스맨 vs 스시베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자기가 판결을 했었던 것이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가짜고 미스리딩 이 거짓된 서류들을 이제 제작을 했었고 그것을 페어워크 인스펙터한테 제출을 했었고 이 거짓된 것을 알면서도 제출을 했었고
직원들한테 자기가 받은 급여를 돌려달라고도 했었고 미니멈 웨이지를 주지도 않았고 로딩, 이건 캐주얼 로딩이라 그래갖고 캐주얼로 일하는 사람한테 돈 더 줘야 되는 거 주지도 않았고 휴가도 주지 않았고 오버타임도 주지 않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일하는 것도 주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휴가를 갈 수 있게끔 하지도 않았었고 이 나중에 그만둔 다음에 이 돈 받는 것도 주지도 않았었고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4년 3월 21일 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판결을 했었고 이 모든 회사들한테 엄부즈맨한테 이런 인플로이한테 이 고용인들한테 지불되지 않았었던 모든 금액을 내라라고까지 했었다. 그래서 이제 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요. 법에 대해서 이런 법이 있고 페널티 유닛이 뭐가 있고 회사에 이렇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벌금을 얼마까지 줄 수가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페널티에 대해서 이제 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요. contravention. contravention은 이제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법을 어겼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또 정리를 했어요. 쭉 무슨 뭐 어겼고 뭐 어겼고 뭐 어겼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고 법이 또 그러면 법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 이제 추가로 nature, gravity and extent of the contravening conduct 이 얼마나 뭐 심각하게 이런 법을 어겼느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아주 심각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알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어겼고 시스테마틱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어겼었고 그 다음에 레코드 키핑 이 기록을 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163명의 전체의 약 73%의 직원에 대해 약 4년 동안에 이러한 법들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회사의 직원들 중에 거의 대부분 73%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다 어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있었던 affected employees 이 모든 이 영향을 받은 직원들은 상당히 본인이 vulnerable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본인이 악용될 수 있는 쉽게 악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었던 이유가 뭐냐면 85%는 다 이제 임시 비자를 가지고 있었고 52% 대부분은 25살 미만이었고 이 기간 동안에 이런 직원들이 그렇게 어리고 임시 비자로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악용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푸드 인더스트리라는 것 자체가 음식 인더스트리가 하이 리스크, 리스크가 높은 그런 인더스트리고 이런 식으로 많이 받지 못하고 어리고 교육을 받지 못한 이민자들이 많이 악용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도 제대로 기록을 하지 않았었고 심지어 새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라고까지도 이제 판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서류까지 조작을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뭐 얘기를 했었던 게 레벨 1 푸드 앤 베버리지 어텐던트의 경우 시간당 20불 영유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 그리고 토요일은 25불, 그 다음에 일요일은 30불, 이거는 2019년 기준입니다. 근데 뭐 15불을 주고 캐시로 뭐 이런 식으로 줬다라는 거죠. 이거가 알면서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거 뻔히 알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괘씸죄에 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네가 잘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면서 이제 했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신 씨가 이제 페어워크 인스펙터가 2016년 4월에 노티스를 주면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서류를 다 제출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서류에서 이 신 씨가 제출한 서류는 선택적으로 다 주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선택적으로 줬었고 이런 뭐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맞춰서 주지도 않았고 페이롤 어드바이스 같은 거는 줬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위켄드에 일했는지 주말에 일했는지 언제 일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도 없었고 그 다음에 가짜 false records 가짜 서류를 인스펙터한테 제출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시베이가 미지불한 금액이 44만 3,327불 39, 그 다음에 ACT에서 약 13,000불, 오스코베이에서 약 7만 7,000불, 오스코자에서 약 11만 8천 불. 그러니까 전체 이 언더페이 한 게 약 65만 불. 이게 한 뭐 6억 정도 되겠네요. 6억 정도를 미지불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뭐 세이브를 한 거죠. 실제로 뭐 많은 회사들이 식당들이 이렇게 줄 돈 안 주고서 돈 버는 경우가 많아요. 뭐 지금도 대부분이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 스시베이가 이 당시에 뭐 16개가 있었고 대부분 뉴사우스웨일스에 있었고 수백 명을 직원을 데리고 있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알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왜냐면 현재 리퀴데이션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리퀴데이터의 서류에서 보면은
자산이 스시베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15만 불. 봐봐요. 이렇게 없어요. 자산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부채만 3.7 밀리언. 3억 이상인 거죠. 부채만.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그냥 부채만 많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됐으면 뭐 직원들 돈만 뜯어 먹었겠어요. 뭐 세금도 안 냈을 것이고 뭐 이 빌딩 관련된 것들, 렌트도 뭐 이런 것들도 다 뭐 못 냈을 수도 있어요. 신 씨에 대해서도 얘기가 언급이 나오는데 신 씨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자기는 이 벌금을 낼 수가 없다. 벌금을 낼 수 있는 재정적인 상태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리스들에 대해서 퍼스널 개런티를 했었고 그것만 1.5 밀리언, 150만 불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 자체가 이 얘기는 뭐냐면 리스도 못 냈다는 얘기죠. 못 냈으면 퍼스널 개런티가 들어가서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건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돈을 지금 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2022년 중반에서 ATO에서도 디렉터 페널티를 냈다라는 거죠. 디렉터 페널티만 160만 불. 이건 뭐 참 말이 안 나오네요. 이미 이제 디렉터 페널티라는 거는 본인이 뭔가 이제 세금에 대해서도 회피를 하고 제대로 내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디렉터한테까지 갈 정도면은. 그렇게 해서 지금 160만 불의 디렉터 페널티, 150만 불의 개런티, 거기다가 근데 자기 집 라이드에 있는 집을 뭐 490만 불에 팔았대요. 그래도 집은 뭐 크게 팔았네요. 그걸로 돈을 좀 냈었고 빚을 340만 불 정도를 갚았고 그러고 75만 불을 이제 받았는데 그 중에서 50%를 이제 빚을 갚는 데에다 썼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를 남편의 빚을 갚는 데 썼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뭐 처벌을 이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면 자기 자신도 파산을 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이 회사의 디렉터가 될 수도 없을 것이고 2022년 8월에 팔은 집을 팔고 남은 돈도 다 빚 갚는 데 썼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Miss Shin has a history of dishonesty.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이거예요. 항상 그 거짓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던 그러한 히스토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그 진술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본인의 자기의 재정적인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재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다 하지 않았다. 모든 자산과 모든 빚과 모든 수입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았고 자기가 파산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만 말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캐시가 있을 수도 있고 빚을 갚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패밀리 트러스트에서 2019년도부터 아무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옴버즈맨이 나온 얘기에서는 거기서는 이미 이런 디스트리뷰션이 또 있었던 거죠. 텍스 리턴에서도 보면은 셀러리로 웨이지로 2021년에 12만 불 정도를 가져가고 2022년도에 5만 4천 불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이었었던 거예요. 자기가 이런 식으로 돈을 패밀리 트러스트를 통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받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했었고 뭐 하여튼 뭐 거짓투성이에요. 그냥 다 이거 거짓말 저거 거짓말 반대 신문을 받았을 때도 뭐 남편에 대한 뭐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뭐 공개 안 하고 저것도 공개 안 하고 이거 거짓말하고 저거 거짓말하고 이런 게 이제 다 들통이 난 거죠 결국에는. 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 받는 내용이랑도 또 다르고 참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거 변호사 도움이 없이 진짜로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아주 다 거짓말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결국에는 이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 Cooperation with the Ombudsman, 엄버즈맨의 조사에 대해서도 전혀 협조도 하지 않았었고 요청하는 서류에 대해서 제출도 하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보는 게 extent of any contrition or corrective action. 이건 뭐냐면 본인이 뉘우치고 있거나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무슨 행위를 했느냐. 이것도 전혀 아무것도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처음에 말했었던 이 약 15 밀리언 정도의 페널티를 전체에다가 매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결, 컨클루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 사건에 상당히 우선 심각하다.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직원들을 악용을 했었고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했다라는 거죠. 자기네가 페널티를 뭐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도 않았었던 걸로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신 씨가 얘기를 하는 자기 자신을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는 거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회사들도 리퀴데이션이 있으나 이 사람은 아직도 한화일보의 디렉터로 있었고 이 한화일보와 그 나머지 다른 회사의 이런 직원들이 이제 컴플레인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옴버즈맨이 요청한 이러한
그 처벌에 대해서 벌금에 대해서 본인도 동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총 15 밀리언 그 다음에 신 씨에게는 160만 불의 벌금을 낸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은 이런 사건을 보았을 때 과연 이 불똥이 나한테도 튈 것인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그럴 것 같아요. 이 불똥이 나한테 튈 것인가? 내 회사, 내 식당에도 문제가 될 수 있거나 조사를 할 수도 있을까요? 거기까지 가려면은 우선 이런 식으로 직원들이 이슈를 삼는 것들이 조금 많아져야 돼요. 직원들이 이슈를 삼느냐 안 삼느냐가 우선 첫 번째 시발점이 되는 거고요. 페어워크에서 기본적으로 먼저 와서 조사를 하는 경우는 없어요. 커진다라고 해갖고 무조건 조사하는 경우는 없고, 근데 뭐 슈퍼애니메이션 연금을 제대로 안 내고 있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이렇게 신고를 하는 일들이 많아지거나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회사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서 피해자가 많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은 페어워크에서 이렇게까지 가죠. 근데 페어워크가 뭔가 조사가 들어오면 그러면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얘기를 하고 돈을 어느 정도 줘가지고 잘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보시면은 처음에 페어워크 들어왔을 때 수십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짓을 하다 보니 이렇게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신희정 씨 뭐 파산할까요? 모르죠. 이분이 뭐 그래도 호주에서 오래 있으시면서 사업도 크게 하시고 여기저기 벌려는 일도 많고 뭐 한국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이 뭐 이렇게 또 잘 나가는 사업가 뭐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 남편도 마찬가지거든요. 라파엘 신 씨인데 뭐 자기가 뭐 사업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가족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쪽팔려요. 이게 이 한인 사회, 한인 회사, 한인 큰 그런 사업가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되는데도 아주 아직까지도 뻔뻔하다. 그리고 아마도 어딘가에 돈을 숨겨놓고서 그 돈을 가지고 잘 살 수도 있겠죠. 이것들은 언젠가는 다 까먹으니까요. 그럼 이제 이런 뭐 식당을 하시는 분들 물론 걱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뭐 그럼 직원들은 또 뭐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사건들을 보면 직원들도 점점 더 신고를 더 많이 하겠죠. 직원들도 본인이 제대로 돈을 받지 못했었던 것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근데 이게 뭐 고용인 입장에서 그다음에 뭐 고용주 입장에서 입장이 둘 다 상당히 다르다고 봐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 누군가가 내가 직원이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은 본인이 배신을 당했다. 어떻게 제가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뭐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경우 그리고 내가 직원들 돈 다 주고 이렇게 하면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실제로 호주의 뭐 임금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뭐 이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돈 못 벌어요. 이거는 또 뭐 그럴까?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하고서 돈 다 못 버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용주가 법을 지키지 않고 이 고용인한테 돈을 제대로 안 줬는데 고용인이 신고를 했다. 그러면은 그 고용인이 잘못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도 생각이 들죠. 왜냐면 고용인은 합당하게 자기가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그 보호를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또 이제 그거를 악용을 하는 고용인들도 있겠죠. 직원들도 어느 정도 막 악용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협박을 하면서 내 신고할 테니까 돈 내놔라 한다라든지 이런 경우도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판결문이 결국에는 이 인더스트리를 조금 뒤흔들어 놓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뉴스를 많이 떠들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럼 나도 여기 이 기회에 이제 돈 좀 뜯어볼까? 우리 회사에서 뭐 이렇게 그동안 나한테 돈 제대로 못 준 게 있는데 신고해가지고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 식당들이나 고용주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게 바로 페어워크의 목적이에요. 이런 판결을 하는 이유는 돈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결국에 이런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 변호사로서도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이거 법 다 지키고 하세요 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든 것을 알기 때문이죠. 세금 다 내고 뭐 직원들 돈 다 주고 그래갖고 돈 어떻게 벌어요? 뭐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기가 확실히 쉽지는 않다. 그만큼 임금이 비싸고 리스도 비싸고 다 비싸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내가 음식값을 마냥 올릴 수는 없고 이런 것들 이해는 되나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된다라 그러면은 변호사를 잘 찾으셔서
잘 수임을 하셔서 잘 대응을 하셔야 된다. 함부로 그냥 하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번 판결문은 수시베이의 판결문을 저희가 읽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또 뭐 어떤 사건이 또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크게 한번 페어워크에서 사건을 터뜨렸으면은 한동안은 또 비슷한 사건이 안 나올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역사상 가장 크게 이제 벌금을 때렸다라는 건데 이렇게까지 큰 벌금을 준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사건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않을 텐데 하여튼 양측 다 서로 조심을 하면서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잘 이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중국 사람들은 서로 자기들을 보호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관련된 거는 뭐 말레이시아, 인도, 그다음에 이제 점점 한국 사람들도 이런 사건들이 나오죠. 누가 잘못했을까? 뭐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확실하게 수시베이가 잘못한 거는 맞겠죠. 하여튼 오늘은 일단 이렇게 판결문을 읽어봤고요. 또 뭐 더 궁금하신 게 있거나 뭐 판결문에 대해서 내가 알아보고 싶은 게 있다 뭐 이렇다 그러면은 뭐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항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